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기성세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영화 미성년 리뷰입니다. 몰랐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어디가? 왜? 엄마가 안단 말이야.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줄이 걱정이나 하세요. 네가 두 사람을,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 여보, 나 지금 무릎 꿇었어. 뭐하니? 나 안에 있는 줄 알았지. 중년 남녀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두 가정엔 고등학생 딸들이 있죠. 공교롭게도 이 딸들은 같은 나이이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이 두 딸들이 모두 부모의 불륜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또 보는 또바입니다. 오늘은 영화 미성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참, 저는 결말을 포함한 모든 스포일러를 마구 뿌려대며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꼭 주의하세요.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미성년은 배우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 전에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하다가 개봉 이후엔 모두들 그 연출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영화가 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감독 데뷔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개봉 전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소재가 관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륜이라뇨.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거 뭐 아침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같이 상투성 가득한 이야기거나 우리나라 특유의 신파조의 영화겠거니 하고 모두들 생각했던 거죠. 김치랑 돼지고기 같이 익숙한 재료 넣고 푹 끓이길래 김치찌개 끓이나 보다 하고 별 기대도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듣도 보다 못한 완전 새로운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료는 불륜이지만 완성된 요리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영화 미성년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이 영화가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극히 작은 소재일 뿐이에요. 영화는 불륜의 이유와 과정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요. 하물며 불륜에 대한 도덕적 판단조차도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대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어른을 어른으로 만드는가? 우리는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감독은 영화를 꽤 과격하게 만들었어요. 흘러가는 외관으로만 보면 절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매우 과격한 걸 넘어서 전복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걸 넘어서 더더욱 가치 있는 영화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는 기존의 세대, 즉 기성세대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이렇게 조언하죠. 답 없는 기성세대에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얄짤없이 안녕, 떠나라고 전합니다. 영화는 새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냉엄한 판결과 또한 단절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복의 영화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여겨지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장면이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영화에서 기성세대를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짓게 되는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화에는 2명의 미성년과 3명의 성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 나이만 미성년과 성년이지 생각과 행동을 보면 법정 나이와 인간으로서의 성숙도가 꼭 정비례한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만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성년들은 모두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한 걸 넘어서 정말 무책임과 모렴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어른 1이 있습니다. 주리 아빠이고 주리 엄마의 남편이고 유나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주류로 평가받는 성인, 중년, 남성, 이성애자, 중산층 이 모든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직장에서도 지위가 꽤 높은 주리 아빠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넥타이도 매고 목소리도 근엄하죠. 밖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꽤 괜찮은 어른으로 행동하고 다닐 주리 아빠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하찮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등장해요. 우선 아내와 딸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오리고기집을 운영하며 혼자 딸을 키우는 유나 엄마와 바람을 피우는데 이게 또 진지한 사랑도 아니에요.
저는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숭고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리 아빠는 유나 엄마와 인생을 건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장난처럼 바람을 피웠어요. 이건 주리 엄마 말 그대로 4명 모두를 기만한 행동이죠. 기만이라는 한자어로 점잖게 넘어가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 갖고 논 거죠. 어쨌든 불륜 상대자인 유나 엄마는 급기야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꽤 클 때까지도 주리 아빠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이를 뱃속에서 계속 커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유나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인과 딸 주리에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한심할 정도로 태평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 주리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며 발 뻗고 자요. 회사로 온 새 자동차 홍보물이나 마치 새 장난감 고르는 아이처럼 들여다보며 낄낄댈 뿐이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믿을만하다고 평가받으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은 가장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라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자 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주차장에서 밤새고 들어왔다면서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땐 정말 실수만 나오더군요. 딸이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마주쳤을 땐 도망가요. 유나 엄마가 조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이르게 태어난 아이 얼굴 한번 보러 가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유나 엄마 한번 멀찌감치 한번 본 다음에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인가? 거기로 가버리죠. 심지어 병원비조차 내지 않아요. 병원비는 결국 주리 엄마가 내죠. 심지어 친구 펜션에 갔다가 바람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주리 아빠는 길에서 강도를 당하는데요. 얻어터지고 차도 뺏기고 있는 거 모두 뺏기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왔는데 택시비가 48만 원이 나왔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낼 돈이 없자 주리 아빠는 택시기사한테 가서 이렇다 저렇다 사정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숨어버려요. 택시기사는 밖에서 클렉션을 뻥뻥 울리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데도 커튼 뒤에 몰래 숨어서 나가지 않고 그냥 숨어버려요. 택시비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집으로 돌아오던 주리 엄마입니다. 이 인간은 모든 문제로부터 그저 도망가요. 어른 이는 이런 주리 아빠를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임신까지 했던 유나 엄마입니다. 유나 엄마는 고등학생 때 유나를 낳고 혼자서 유나를 키운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유나 엄마가 생활력도 강하고 엄청 헌신적으로 유나를 키운 인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이제껏 키운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유나 엄마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이고요.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는 딸 유나의 조언에 엉엉 울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떼를 쓰는 유나 엄마.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오리고기집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는지 가게 월세는 밀려있는데 이 가게 상황을 해결할 생각은 없이 유나 엄마는 연애만 하고 있습니다. 늦게 돌아온 딸에게 밥도 해주지 않아요. 밥 없냐고 묻는 딸에게 하루 종일 음식 만들어 파느라 지쳤다면서 도리어 성을 냅니다. 아이를 조산하고 나서 입원해 있을 때 주리 엄마가 착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전복죽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주리 엄마가 묻죠. 가정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유나 엄마는 대답합니다. 가정에 있는 남자인 줄 알았다고요. 네,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리 엄마와 주리와 그리고 자신의 딸인 유나가 어떤 마음일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필요로 함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고 혼자서 살아온 그녀는 많이 지쳤을 거예요. 쉴 곳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나에게 아들이야 되게 든든해 라고 말할 때 나도 남편이 필요해. 든든한 쉼터가 필요해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유나 엄마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수는 건 성숙한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른 3이 있습니다. 주리 엄마예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지만 주리 엄마는 담담한 듯 보여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밥상을 차리고 딸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챙깁니다. 주리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리 엄마 또한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리 엄마는 산재에 있는 문제를 앞에 두고 사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남편의 외도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 딸, 그리고 무엇 하나 내 손으로 이루어놓은 것 없는 현실의 적나라함 앞에서 주리 엄마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분노를 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주리 엄마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보통 때 늘 하던 대로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성당에를 갑니다. 주리 엄마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둡니다. 미성년은 결국 책임에 관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진정한 어른이란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주리 아빠와 유나 엄마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 못난이는 이 두 가정을 둘러싼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못난이는 문제이지만 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축복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못난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한 거죠. 어른들은 못난이를 기뻐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못난이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각자의 방법으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은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거나 내가 외면할 뿐 문제는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도 마찬가지죠. 두 가정을 둘러싼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를 앞에 두고 세 명의 어른은 도망가거나 어리광을 부리거나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두 명의 미성년, 바로 주리와 유나입니다. 주리와 유나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빠의 불륜을 알아챈 후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주리입니다. 외도에 대한 분노가 일자 주리는 참지 않고 유나의 머리를 휘어잡고 니킥을 날립니다. 정작 당사자인 엄마는 우아한 척 귀걸이나 차고 음식점을 염탐하고 전복죽이나 싸서 문병을 가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주리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거 누가 뺐는데 내 남편이고 상대 여자고 머리를 휘어잡아야죠. 왜 그 앞에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빠를 찾아다니는 것도 주리입니다. 유나는 철없이 징징대는 엄마에게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사태를 잘 모르는 주리 엄마에게는 전화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죠. 주리 아빠에게는 어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가게집 월세도 못 내는 엄마에게 손 안 벌리려고 편의점 알바를 뛰죠. 엄마 병원비를 주리 엄마가 대신 내준 걸 알고는 도박 중독자인 아빠를 찾아가기도 하고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부를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주리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못난이를 책임집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못난이를 키우려는 계획을 세워요. 보조금을 알아보고 못난이의 양말을 빨아듭니다. 주리와 유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식과 경험 부족에서 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건 어쨌거나 실행에 대한 문제이지 마인드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책임은 우선적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논란이 많은 마지막 장면은 앞서 말한 대로 꼭 필요한 영화적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어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회,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에게 기성세대는 회생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세대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모든 어른은 모두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입니다. 뒷담화를 까거나 카드깡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삥을 뜯거나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죠. 하나같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영화는 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고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기성세대에게 안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못난이가 죽은 뒤에 아빠와 만난 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난이가 죽길 바라고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빠, 이제 내 아빠 아니야. 유나는 모아두었던 돈을 꺼내어 집 나갈 준비를 합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혼자 사발면을 끓여 먹자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어 주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를 좀 더 좋아하게 해줄 순 없었어? 다시는 보지 않을 사이에서나 꺼낼 수 있는 속갯말이죠. 주리와 유나, 둘 다 속의 이야기를 꺼내며 둘은 부모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와 안녕합니다.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성세대와 단절하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도 자기들이 그토록 비난하였던 기성세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못난이를 태운 죄를 자기들 몸에 뿌립니다. 그저 좋은 곳에 죄를 뿌리는 것 대신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선 세대와의 단절, 앞으로의 다짐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죄를 먹는 건 이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행위가 엽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지만 암기 과목을 못하는 주리가 자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를 했던 방법으로 마치 옛날 어른들이 사전 한 장 다 외우고 씹어서 먹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니발리즘을 비롯한 식인 풍습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영혼을 몸으로 받아들여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떠올려 볼 때 주리와 유나의 이 마지막 선택은 꼭 필요한 영화적 장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독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엔 왜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큰 짐을 지우나, 정작 어른들은 뭐하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모두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독은 기성세대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느냐 하는 조금은 따스한 연민의 시선 대신 이제 너희는 아웃이라는 보다 냉혹한 판결을 내리며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세대와 그들의 미래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올게요. 깊이 있는 영화 리뷰는 저 뚜바와 같이 해주세요. 또 봐요.